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정보 시스템 감리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정보 시스템 감리 준비 및 대응 가이드에 대해서 제 25회 올해 정보 시스템 감리사 필기 시험에도 나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정보 시스템 감리 준비 가이드 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감리 대응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답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좀 들어보면 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즉 수행사가 어떻게 하면 감리 준비를 또 잘 할 수 있는지 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료는 참고로 니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단계별 감리를 받게 되겠죠. 수검받게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감리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3단계 감리라고 하죠. 이 3단계 감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사는 이제 개발 공정에 따라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그리고 종료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가 끝날 즈음에는 요구정의 단계 감리를 받게 되고요. 설계가 끝날 즈음에 설계 단계 감리, 구현 시험이 끝날 즈음에 종료 단계 감리를 받게 됩니다. 이 각 과정에 따라서 각 단계에 따라서 그 단계에 하는 주 목적 그리고 수행사가 뭘 준비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정의 단계 감리입니다. 자, 목적은 보시면 요구 정의 단계 감리는 계약 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런 사항이 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8조 한번 보시면 자, 제2항에 보면 사업자는 요구사항 정의서가 세부 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 정의 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3항에 보시면 사업자는 자,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감리법인이 또 해야 될 일도 있죠.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정의 단계 목적 그리고 각 사업자하고 감리법인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시면 좀 뭐 여기 대비표라는 말도 나오고 요구사항 정의서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그 예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대비표는 보시면은 과업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과업 대비표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준으로 제안 요청서, 제안서, 기술 협상서, 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간의 과업 항목 누락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안 요청서, 제안서, 기술 협상서, 사업 수행 계획서 그리고 어떤 뭐 회의록, 협의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어떤 요청 사항들이 빠짐없이 정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전방 추적성을 확인하는 문서가 과업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과업 대비표를 잘 정리하시면 수행사 입장에서도 과업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또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또 만들게 되죠. 요구사항 정의서는 어떤 거냐?
요구사항 목록과 개별 요구사항의 세부 요건을 기록한 요구사항 명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과업내용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기술협정서 등을 바탕으로 과업 내용을 요구사항 항목으로 작성한 문서를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에 보는 표와 같이 정리하셔도 되고요. 네, 예시 이와 같이 또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요구사항 아이디로 출발해서 요구사항명, 구분은 이제 기능인지 비기능인지, 그다음에 요구사항 설명, 출처라고 하면 뭐 제안서인지, 그다음에 사업 수행 계획서인지, 회의록인지, 기술 협상서인지 뭐 그런 출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뭐 필요하면 제약사항, 그리고 중요도는 뭐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결 방안, 이 부분은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 2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항목이 단위 업무명이 나와 있죠. 단위 시스템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단위 업무명을 또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용 여부에 뭐 수용이냐 아니면은 삭제냐 뭐 이런 사항들을 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일 경우에는 미수용 혹은 뭐 삭제 제외일 경우에는 수용 불가 사유, 그리고 불가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증적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면 요구사항을 일명요연하게, 그리고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정의 단계 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 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 단계 감리의 목적하고 뭐 수행사하고 감리 법인이 각각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 제9조에 보시면, 자, 제9조 1항 감리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 대상 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에 각 다음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첫 번째, 자, 설계 산출물이 과업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 항목별로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비표라고 하면 요구사항 추적표가 대비표가 되겠죠. 자,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 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 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설계 단계 감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설계 산출물 점검이고, 그리고 적부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 있는지, 즉 검사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설계 단계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표가 요구사항 추적표가 있겠고요. 그리고 검사 기준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추적표를 보시면 각 공정 단계별로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시험 단계별로 요구사항이 추적될 수 있도록 이 요구사항 항목을 잘 추적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시면은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작성하는 문서가 검사 기준서가 되겠습니다. 검사 기준서는 이제 기능이냐 비기능에 따라서 좀 템플릿이 다르게 될 텐데요. 기능 검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검사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 항목은 이제 화면과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체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기준은 각 프로그램을 검사할 수 있는 단위 테스트 케이스 혹은 통합 테스트 케이스가 검사 기준 항목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 단계 때는 이 검사 기준, 수행사가 작성한 이 검사 기준을 가지고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기능 요구사항의 검사 기준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기능하고 달리 세부 검사 항목은 어떤 산출물, 이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물,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기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감리에서는 이제 설계 산출물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종료 단계 적부 판정을 위한 검사 기준서는 꼭 확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어떤 수행사 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조해서 잘 추적표, 검사 기준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종료 단계 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단계 감리는 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리 법인은 감리 대상 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 제1항 2호에 따른 세부 검사 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에 적합 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서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 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 요 대비표가 요구사항 추적표가 되겠죠.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의 종료 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는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행사가 만든 검사 기준서, 검사 기준서는 요구사항 추적표로도 대체가 가능하죠. 요구사항 추적표에 이런 검사 항목들을 넣어서 관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사가 만든 이 검사 기준서에 따라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그렇죠?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 그리고 결함이 발견되지 않거나 단순 결함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단계 감리의 가장 주요 키포인트는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적부 판정을 한다. 이런 게 종료 단계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검사 기준서를 잘 만드시고 이 검사 기준서에 따라서 기능도 잘 만드셔야 되겠죠. 기능을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함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기능의 완성도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위한 정보 시스템 감리 준비 가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감리 준비 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감리 대응을 위하여 그러면 작성하는 문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을 상기시켜 보면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설명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